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직접 밝히고 또 올해 광복 70주년이라는 그 의미까지 더해지면서 남북의 정상이 세 번째로 만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이 두 차례의 남북 정상의 만남과 그 이후의 남북 관계를 보면서 회담에 대한 기대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뉴스플러스 남북 정상회담의 허와시를 오혜정, 김세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00년 6월 13일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과 북의 정상이 손을 잡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역사적인 첫 상봉을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 관계로 가자는 6.15 공동선언, 경제와 민간 교류를 위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5차례에 걸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7년 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만남은 14 공동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공동 어로 설정 등 군사적 충돌 방지 협력과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등 남북 경협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첫 정상회담은 회담의 조건으로 4억 5천만 달러가 송금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커주기 논란 속에 역사적 의미가 퇴색했고, 두 번째 정상회담은 정권 말에 급하게 추진해 남북 합의는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했고 몇 년 뒤 NLL 포기 논란까지 불거져 정쟁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대했던 금강산 관광은 북한군의 관광객 총격 사살로 중단됐고, 개성공단은 북한 측의 일방적 운영 중단 등의 곡절을 겪으면서 불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고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는데 남북 정상회담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정상회담을 국제적 고립이나 경제 제재의 돌파구로 이용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북한은 정상회담 때마다 거액의 현금을 요구하고 또 대규모 경제 지원을 얻어갔습니다. 남북관계가 꽉 막혔던 이명박 정부 때도 북한은 물밑 접촉을 통해 회담의 대가로 5, 6억 달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대북 지원은 군사 위협을 낮추고 통일 기반을 만들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핵실험과 서해교전,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은 대규모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제적 고립과 악화된 대미 관계 속에 북한이 언급한 정상회담 카드, 반응은 엇갈립니다. 남북 간의 물밑 접촉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상회담을 해봤잖아요. 2차례나 했는데도 지금 달라진 게 별로 없잖아요. 북한은 회담 조건으로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천안함 폭침이나 박항자씨 피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사과 요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는 비공개 접촉도 가능하다며 그동안 유지해왔던 투명한 남북대화 원칙을 변경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진정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방법론에 얽매일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DMZ 평화공원 조성이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축 등 중요 정책을 추진하려면 북한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북 대화의 어떤 그 물고 또는 남북 대화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면서 차분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상 간 담판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북한이 국면 타개용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은 아닌지, 또 북한의 정권 세습과 연장에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닌지 냉철한 점검과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